이제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삼성증권에서 소폭 낮추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았고 300만 원 정도 소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실적 부분 보면은 2분기에는 60조 5천억 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올해에는 272조 정도 이익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밀린 것을 계산해 보면은 데이터 센터 쪽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그랬고 그리고 메모리 쪽 워낙 이제 쏠려 있었는데 이걸 차츰 해소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시장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런 요소 때문에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는데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 소폭 목표 주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식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근거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공급망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AI라는 걸 이제 기업용이에요. AI를 쓰는 거. 그 사용자의 수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버 디램 수요가 늘면서 그러나 내년에 공급 증가율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강세, 공급 제한 이것은 메모리 업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쏠림 과정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튀면은 성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떨어졌을 때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다르지 않고요.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촉매제가 주주 환원 정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가 주가 하방을 견고하게 다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우리 시장을 관통하는 그런 핵심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 가치는 식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그 반경 안에 있다라는 논리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삼성증권 오늘 전반적으로 머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들 또 선별해 놨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도체 탑픽을 하나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증권사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 굉장히 오래간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키움증권입니다. 목표 주가는 소폭 좀 낮췄는데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후에도 시장 금리에 대해서 김한진 박사님하고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렇게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면 뭐랄까 이 성장주 이런 종목들에게는 좀 아픈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장 금리 이런 부분도 전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4 혹시 공급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차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았고요.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변동성 파고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그런 관련주인데 HBM용 TC 본더라고 해서 열 압착해서 반도체 칩을 쫙 붙이는 거 그런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성장이 반영되기 이전에 주가 수준까지 쭉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소폭 낮췄지만 그래도 반도체 탑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반도체주를 강하게 매수하라고 했을 때 키움증권에서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뛰어서라는 가치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돌리냐면 내년과 그리고 28년도 HBM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반도체 주의 가치를 바라봐야 할 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SK 하이닉스, HBM향, TC 본더 점유율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2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좀 웃돌았거든요. 그리고 3분기 보면은 일단 2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일회성 비용이라고 봤고 다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좀 낮아지지만 4분기에 다시 튀어오르거든요. 그런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과 3분기, 2분기 대비 고꾸라지는 이유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회성 비용 부분이 사라지면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산업용 장비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돼서 한 530% 증이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 금리도 오르고 베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 깎이더라도 반도체 탑픽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짝꿍의 역할로서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LG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쪽에 로봇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로 얘기를 했고요. KB증권에서 제가 자주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리고 있는데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LG이노텍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냈더라고요. 일단 미국 쪽에서 통신위원회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리고 사족 보행 로봇, 전력 인버터라고 해서 이제 전기를 직류 교류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판매될 수 있을 때 인증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신규 인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공표된 이후에 바로 발효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역시 굉장히 이게 좀 기준이 센 게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인증 취소 권한을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제를 더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다. 산업적인 규제가 더 커질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 그래서 휴머노이드나 사족 보행이나 그리고 그 로봇 얘기하는 건데요. 전력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안보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투자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중국을 배제한다는 거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LG이노텍을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외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피규어 AI라는 곳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피규어 03이라고 해서 여기에 비전 센싱 모듈을 독점적으로 LG이노텍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전 센싱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말하면 그 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점을 모두 모으는 그런 핵심, 뭐라 그럴까요? 그런 정보? 수집 정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눈이다. 그래서 각종 환경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흡수하는 그런 굉장히 보안적인 느낌이 있다. 굉장히 보안 데이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LG이노텍은 피규어 쪽에 그 비전 센싱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그 로봇이죠. 아틀라스에서도 이 센싱 모듈을 납품하는 그리고 공동 개발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을 지금 미국이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력과 데이터 보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을 수 있는 거는 기술력도 기술이지만 데이터 보안으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점수가 더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LG이노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통신을 기반으로 한 기판 이런 쪽도 굉장히 경쟁력의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공급 1위 기업이거든요. 이쪽에서도 통신 이쪽으로도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3분기 글로벌 빅테크 관련해서 AI 기판 수주가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 4분기 되면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7월
6월만 주가가 거의 50% 가깝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 흔들리지 않았는데 미국 쪽에서 중국산을 배제하다 보니까 더 반사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반등할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리포트였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독점 공급하는 게 미국에서는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걸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 이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BH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평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봤더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보다 50% 가깝게 실적이 좀 주저앉아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객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쓰지 않고 원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흔 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흔 거를 계속 쓰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새 제품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좀 가지면서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본업 쪽과 신규 산업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H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신규 산업이 되겠고 본업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현재 메모리나 전반적으로 이제 모바일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메모리 단에서 원재료가 가격이 갈수록 이제 고공행진하면서 이걸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반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런 부분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좀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이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을 더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켜줄 만한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는 로봇 충전 모듈 이런 부분이 있고요. 로봇 내부에 연성 회로기판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장착하는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이 하반기에 성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데 실적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로봇 충전 모듈이나 아니면 로봇 안에 기판 같은 것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데에 BH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본업에 대한 우려 있지만 신사업 성장 하반기에 괜찮고요. 지금 저평가가 너무 극심하니 지금 저평가를 바라봐야 될 때이다. 주가 계산할 때, 전략 계산할 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기대 희석되고 본업에 우려 있지만 이건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된 거라고 하면서 저평가 집중한다면 하반기 모멘텀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지 않을까 이러한 논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도 화장품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의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섹터 8월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다월 투자증권의 박종현 연구원이 오늘 화장품 섹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걸 직접 쓰셨는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울투자증권 박종현 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잘 봤는데요. 이번 주 화장품주 전략 세울 때 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 포인트는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그 화장품 수출 데이터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달이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YOY 27%, 그리고 기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6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들은 화장품 업종이 2분기 대비 3분기가 QOQ로 실적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7월 달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한 숫자가 나오면서 일부 우려를 불식했다는 게 좀 이번 주 가장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중에 APR의 실적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PR의 실적의 향방 또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예상보다 훨씬 7월에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나 보죠.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성장 모멘텀인데 그럼 눈여겨볼 기업은 뭐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초 화장품과 기타 화장품의 성장세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마스크팩인데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112% 정도 성장을 하면서 마스크팩 또한 또 다른 K뷰티의 한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와 함께 오늘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마존에서의 K뷰티 업체들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 APR이었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 달 들어와서 탑100 순위 안에 제품들을 한 10개 정도 넣으면서 조금 수출과 함께 아마존 데이터 또한 좀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스크팩 쪽이 100% 이상 성장을 했네요. 굉장히 뚜렷한 그런 실적 호조의 느낌인데 그럼 탑픽 종목 화장품주에서는 어떤 걸 골라야 할지요? 목표 주가까지 제시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드린 맥락을 생각을 해보시면 탑픽은 아무래도 APR입니다. APR은 목표가 54만 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첫 번째로 고무적인 수출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셀스루 데이터인 아마존과 틱톡에서의 데이터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성과뿐만이 아니라 3분기 실적을 미리 예측해보는 그 아마존에서의 판매 데이터 또한 앞서 말씀드린 8월 달에 탑100 안에 제품들이 한 10개 정도 랭킹이 되면서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내면서 K뷰티 업체들 중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업체라고 말씀드리면 탑픽은 APR 목표가 54만 원으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APR 지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5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화장품 섹터 아주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올투자증권의 박종현 연구원인데요. 화장품 섹터 특히나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오일 볼 텐데 목표 주가 이제 최근 올리면 더 눈길이 가죠. 네, S-오일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 눈길이 더 가죠. 오늘 하나증권에서 올렸고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정유는 좀 둔화됐거든요. 근데 윤활기유라고 해서 그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으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됐고 컨센서스는 부합을 했고 물론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는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에 호조를 가져다준 윤활기유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372%나 오르면서 1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잘해주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단에서 보면은 4조 이상 나올 것이다. 4조 3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윤활기유가 굉장히 효자 섹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쪽에서 추가 이익이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호황기가 있었는데 그것 대비해서 3배나 긍정적이고 내년 1분기까지 윤활기유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유 생산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가격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마이너스 국면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9월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좀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흐름들 보시면 되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그 내수 상한제를 좀 폐지한다. 유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서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S-오일은 실적 발표된 이후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고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판단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그래도 개선 중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떨어뜨리지 않았고 5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판재류, 봉연강 이런 쪽으로 좀 나뉘잖아요. 이게 철강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판재류, 뭐 자동차에 들어가고 뭐 전기차에 들어가고 널찍한 이 납작한 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 이런 부분을 좀 바람을 잘 탔거든요. 봉연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AI 센터,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좀 붙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는 실적 컨센서스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는 좀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는 좀 둔화될 수 있지만 자동차 강판이나 그리고 뭐 후판 이런 판매 가격 이런 부분은 톤당 증가할 인상될 가능성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전기로 같은 경우에는 고철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고철 가격이 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빅테크 그 대형 고객사와 계약을 쭉 맺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린 덕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로 같은 경우에도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실적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 중이라는 건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겠죠. 현대제철에 대한 실적 그리고 그 이후의 방향성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대제철까지 만나봤습니다.